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편의 한보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우선 목요일 날마다 나오는 NBS 여론조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다 나빠졌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아주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중 문제가 아주 가장 뜨거운 관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위중 교사 문제에 관해서도 최종 결심 공판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도 이 위중교사 재판이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김동연이가 이게 좌파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단히 편향적이고 그래서 요 판결도 판결이지만은 과연 이번 기회에 위중교사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위중교사 행태가 이재명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검토한 바에 의하면 8명의 위증 사건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판결 내용을 보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한 80% 정도는 실형을 집행유예를 포함해서요. 예, 선고가 됐고 나머지 20%만 지금 이제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요번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당연히 실형을 때려야 된다. 예,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국회 체포 동의를 받도록 이 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법을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법정 구속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이 김의겸과 관련한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요 김의겸이가 참 아주 더러운 인간이네요. 야, 이게 김의겸 가치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김의겸과 국감에서 이제 폭로를 하는 바람에 가짜 뉴스를 가지고 폭로했는데 강진구하고 둘이 이제 공모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감장 안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면책특권이 있지만은 강진구 더 탐사 기자하고 공모한 부분은 이게 면책특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리게 생겼잖아요. 요거 한동훈한테 10억이 걸렸잖아요. 손해배상. 예. 그러니까요. 그 첼리스트 여성 첼리스트가 뭔 차량 이 여성 첼리스트가 그날 이용한 차량은요. 이 여성도 좀 복잡해 지저분해 여하간. 예. 요 남성 자기 애인, 예, 남친 애인의 차량을 타고 또 그날은 퇴근했나 봐요. 그 포렌식까지 했다는 겁니다. 포렌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의겸이가 그야말로 이 여성 이 첼리스트도 김의겸이를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해라. 그래서 포렌식까지 블랙박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간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국감장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돈 10억 원에 얻어가지고 이 한동훈의 이 비리를 갖다가 폭로 못할 사람이냐? 그 정도가 되면 나는 국회의원 안 했어. 요렇게 떵떵 거려놓고 앞에서는 뒤로 가서는 이제 불안에 떨어가지고 이 그 여성 첼리스트가 운전한 그 포렌식 그 블랙박스까지 요거를 갖다가 했는데 혐의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야, 이런 인간이 말이죠. 국회는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군산에서. 그래서 군산 시민 여러분들 내년에 다음 총선에 또 요 인간이 나올지 몰라요. 절대 찍지 마십시오. 저도 군산 잘 아는데 군산 시민 여러분 살아있는 시민으로서의 표를 그 행사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군산 시민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 김의겸 같은 인간이 만약에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 시는 전북에서 얼마나 큽니까? 전주 다음으로 큰 대형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김의겸 같은 인간은 절대 찍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인간은 완전히 정계에서 퇴출시켜야지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YTN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최민희 이런 무식한 인간이 말이죠. 우연장 방면을 들고 있어가지고 무려 YTN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대거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YTN에서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본주의 이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예, 그리고 민주주의 압살이다. 이렇게 센 입장문을 내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뉴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오후가 되니까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윤 대통령과 관련된 NBS 지지율을 보면, 예, 안 좋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작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요일 날마다 나오는 NBS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들, 요 4개가 전부 다 대부분 좌편향적 성격의 여론조사 기관인데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관들입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봤더니요.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가 올랐어요. 그래서 긍정은 25, 그리고 부정은 69,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고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는 그래도 우리 국민이 높아요. 28대 26. 예, 그리고 조국은 12, 그리고 이준석이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 정당한 수사가 37이고 정치 압박 수사가 47%. 그런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정당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것이 74%, 그리고 조국 당에서는 90%. 이것만 보더라도 조국 당이 친문에 가까우니까 더 높이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75%. 당연하죠. 이건 정당한 수사죠. 예. 그다음에 이 김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김여사 특검법 찬성이 65%고 반대가 24.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NBS 얼마나 좌편향적인 여론조사 기관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김여사 공천 개입 이거 사실이 아닌 게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 주가 조작도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나타났는데 요거 특검하라는 찬성이 65%? 요거니까 MBC가 조작 의혹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보도를 따르면은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VIP 경로설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경로설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상 이게 답변할 수 없다. 그래서 회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얘기죠. 예. 옳은 얘기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위증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선일보 특정 보도를 계기로 해서 보면은 이재명의 비서실장 둘이서 전용수하고 임모 씨. 근데 임모 씨가 임승민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이 위증을 압박한, 위증을 협박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재명이 명 없이 이런 위증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의 위증을 또 한 번 고발해야 되는 새로운 범죄가 포착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법률가 아니라도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도 저하고 똑같이 이게 새로운 위증 압박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차제 말이죠. 그동안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위증을 하거나 또는 위증을 교사한 요 인간들을 쭉 분석했는데 아주 뭐 정확하게 잘 분석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 우선 뭐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우선 정리하면은요. 총 8명을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8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우선요. 이재명과 관련된 그 위중범들 요거를 보면요. 이재명과 관련된 위중범들을 보면은 우선 이재명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재명 본인이 김진성 지금 김병남 시장 이 수행비서한테 위증을 하고 압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김진성한테. 예.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제 이재명이 위증. 그래서 이제 요거 위증 교사를 했다고 그래서 위증 교사. 그래서 위증 교사에서 지금 이제 9월 30일 날 최종 결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11월쯤 되면은 선고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위증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위증을 교사하니까 위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진성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은요. 그냥 성남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 김인섭 백현동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인섭이가 결국 이제 김진성이하고 둘이서 짜고서 이게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로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김인섭이는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배임 혐의가 77억 플러스 5억. 그래서 5억은 이게 이제 한방운용권을 얻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진성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도 걸려있냐면 일공단에서 김건식한테 돈을 3,340만 원을 준 혐의. 요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너
너 이 김건 씨한테 3,340만 원 줬잖아. 요걸 가지고 목에 딱 걸고서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이제 김진성이가 위증을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 의원이 위증을 시킨 거예요. 야, 그래서 김진성이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이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이거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 살아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격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진성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요 두 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도 내내 이재명, 이 일당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파.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누구라고 했어요? 정진상과 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는 당연히 이 관련 멤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는 당연히 부지사고 대북송구 관여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이재명 일당에 의한 위증 또는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이 김용이가 이제 유동규한테 돈 받아 먹었잖아요. 예. 그때 돈 1억을 받은 거, 돈 1억을 받은 거 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은 내 사무실에서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이 돈을 안 받았다라고 이 김용희가 거짓말 하려고 위증을 하도록 김용 측에서 요구한 게 이홍우. 그래서 이홍우 경기시장 상권진흥위원장이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전부 다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으니까 맞아. 위증을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알리바이. 여러분께 뭐 저도 수십 차례 말씀드렸지 않을까.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이 캘린더 있지 않습니까? 그 캘린더까지 전부 조작해가지고 마치 자기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김용희가 업무를 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위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동규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요게 딱 걸렸는데 그러면 이용우는 누가 시켜서 위증을 했느냐? 다 결국은 김용이 시킨 거겠지만 그 김용에서 누구를 앞세워서 시켰냐면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상황실장 박지민하고 서운주 요 두 사람을 통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위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증을 실행한 사람은 이홍우가 되겠고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 이용한테 위증을 하고 압박을 넣는 인간들은 서운주하고 박지민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말이죠. 요 김용의 변호사도 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아직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운주와 박재민이는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김진성이 그 다음에 이홍우 그 다음에 서운주 박지민 이게 이제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개파로서는 또 누가 있느냐? 이화영 개파로서는 이 그 첫 번째 이화영이 이제 재판 관련 이제 문서를 준다 안 준다 해서 난리를 쳤던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이 신명섭이는 본래 이제 늘궁이 아니고 어궁이에요. 예, 어궁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신명섭이가 제일 핵심적인 위증 혐의를 한 겁니다. 자, 위증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섭이 말고서도 이화영 이 8호선은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이화영이가요. 그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내연녀 관계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주변에는 전부 내연녀 의혹 받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 이 이재명도 의혹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화영이도 문승옥, 예, 문모씨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문승옥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지가 돈을 하고 쌍방울증으로 입력을 시켜갖고 등록을 시켜서 쌍방울에서 돈도 받아먹게 시키고요. 뭐 새벽에 공항 갔는데 차를 운전해주고 기름도 또 일요일 날 넣어주고 뭐 완전 비서 그냥 비서 겸 내연녀 관계. 자, 그래 이런 인간. 그래서 이제 문승옥이도 위증을 했어요. 거짓말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누가 있느냐?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어요. 운전기사. 운전기사도 전부 쌍방울에다가 직원으로 등록시켜놓고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명이 또 이제 위증 혐의 또는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쌍방울과 관련된 이화영, 이 사건의 수사는 바로 이 수원지검에 있는 서현우 부장검사가 수사를 쭉 해 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명이요. 이재명, 김진서 둘, 그 다음에 이홍우, 서운주, 박지민. 그러면 이제 5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석, 문순욱, 운전기사 하면 8명. 요게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주장하고, 저도 뭐 제일 처음에 논평 나올 때부터 주장한 게 바로 뭐냐. 지금 이번에 성남시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아예 우리 저 이재명 시장이 누구한텐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이 왔다는 거를 보고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아, 그러니까 누가 이거 우리 그 시장한테 국토부 압박을 보고했지? 그러면서 아주 우연히 그 아주 나이스하게 잘, 예,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항상 이제 이 말하자면 이 압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누구냐? 그게 이제 임모 비서실장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서실장 둘이 나서서 했는데 전영수는 죽었으니까 이제 별 수가 없고 요 임모 비서실장 요게 이제 예, 서정국 변호사가 찾아보니까 임승민이라고 합니다. 요 임승민이가 이제 위증을 하도록 압박을 한 거예요. 그 백현동 담당 과장. 그러니까 이 주거 환경 과장하고 도시계획 과장한테 이 압박을 해서 야, 네가 우리 시장한테 보고한 거 아니야? 국토부에서 압박했다고. 그러니까 노노 무슨 소리야? 나 보고한 적이 없어. 딱 잘라서. 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임승민이한테 보고를 받았겠죠.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요 담당 과장한테 전화해서 아니 당신이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예, 경기 그 주택 국토부에서 그 압박을 왔다고? 아니에요. 나 보고 안 했어요. 전혀 보고 안 했습니다. 요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담당 과장들을 말하자면 이제 회유, 압박, 협박을 해가지고 위증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성공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건 뭐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다른 거하고 살인은 살인 미수 혐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증의 경우에는요. 위증 미수 혐의가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위증 미수한다고 하면 위증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해야만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이게 법 판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위증을 하지 않았으면 처벌 규정은 없답니다. 처벌 규정. 그러니까 뇌물하고 달라요. 뇌물은 실제로 받지는 않았어도 뇌물을 달라 준다, 이 약속을 하고 말을 한다. 그것 자체가 범위를 형성해요. 범죄. 그런데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위증을 안 했어. 그럼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누구죠? 야, 좀 전에 그래서 요 사람 임승민이가 위증을 압박했지만은 이제 실제로는 위증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압박이 왔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만이 이재명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진술 안 해.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급하니까 임승민 비서실장이 직접 국토부에서 압박한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 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범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소연이도 법원에서 거짓말한 거, 위증한 거. 예, 법과와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어. 법과 쓰고 나면 항상 이제 이 김영희가 돈 줬어. 이렇게 이제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그 10만 4천 원짜리 종로에서 밥 먹은 거 국회의장 부인들하고 지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예, 이 변호사하고 밥 먹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배소연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소연이도 위증을 한 것이고 임승민 비서실장도 위증을 하고 그 위에 누가 교사했겠어요. 뻔한 거지.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이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빨리 추가적으로 더 이제 이 소송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를 누군가가 빨리 이 고발해라. 검찰에서 자체 수사를 안 하면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승민이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재명한테 신임을 받아가면서 예, 크게 됐느냐. 본래 이재명이 시장할 때 본래 지역 경제 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임승민 비서실장도 경제과장이니까 당연히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임승민이가 지역 경제과장을 하다가 이 공보관으로 이제 또 차출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공보관은 막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보관은 웬만한 행사, 웬만한 회의에는 다 들어갑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뭐 이건 뭐 용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거의. 공보관은 그렇게 중요해요. 예. 우리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정원은 조금 다르죠. 일반 행정부처하고. 그렇지만 공보관도 중요 회의는 많이 들어가요. 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공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관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역 경제 과장을 하면서 이재명이가 보니까 지가 이후에 먹기가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역 과장을 시키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고서 이제 대변인 시키고 대변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스맨으로 잘해. 그러니까 비서실장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을 하게 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 말이죠. 요거 제대로 좀 걸리도록 빨리 위증 문제를 수사를 더 확대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YTN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YTN에서 지금 이번에 이거 최민희가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무식한 인간이 최민희가 최근에요. 이제 15일 날, 10월 15일 날 방통위 감사가 있는데 국가 여기에 YTN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15명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회장 퇴장을 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아이고 잘 됐네 하고서 싹 다 통과시키다 보니까 YTN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백 사장하고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을 비롯한 뭐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YTN에서 긴급 입장문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리고 국회가 채택한 증인 대부분이 YTN, 민영화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대주주인 유경선 회장의 사돈까지 망라되어 있는가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사적 원한 때문에 지목되는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되레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고 입맛대로 언론을 손보겠다고 하는 독재자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완전히 셉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택됐던 김백 사장은 민영화 이후에 선임이 됐는데 현재의 경영원이 민영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룹 회장을 비롯한 유진그룹 경영진을 무더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려면 정부 관계자를 부르는 것이 상식 아니냐. 예. 자, 이렇게 지금 반발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대로 말이죠. 이 YTN 요 반발에 대한 지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